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추가로 제 그 벤자민 플랭클린 자서전 이제 본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구조는 뭐 이렇습니다. 이제 벤자민 플랭클린이 이제 그 아들에게 편지글을 써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쓰는 이유가 있는데 시작이 뭐냐? 나는 다시 태어나서 살라고 해도 똑같이 이렇게 살겠다. 내 인생에는 후회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근데 실제로 뭐 다시 태어나서 살 수는 없잖아요. 인생이 한 번뿐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아들인 너에게 내 인생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배워야 될 부분을 배우고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라. 그런 이유로서 이 글을 쓴다라고 이제 글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처음 내용은 이겁니다. 이제 그 조상에 대한 이제 얘기가 쭉 나와요. 이제 한참 위에 있는 조상 때부터 쭉 나오는데 이게 이제 너무 장황해지고 대략적으로 어쨌든 벤자민 플랭클린 집안도 미국 청교도 집안이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영국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에 대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제 넘어온 그 이제 가문들의 어떤 후손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벤자민 플랭클린의 아버지 역시도 그 신앙의 자유에 대한 어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벤자민 플랭클린도 집안을 우리는 청교도 집안이다. 뭐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아버지 때부터 이제 좀 직접적인 영향을 주니까 이제 이걸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결혼을 2번 하세요. 근데 이제 뭐 첫 번째 아내는 이제 병에 걸려서 죽은 겁니다. 좀 놀라운 점이 있는데 첫 번째 아내가 아이를 7을 낳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내가 아이를 10명을 낳아요. 이 집안의 아이가 17명이고요. 장성에서 살아남은 숫자가 이제 13명이나 됩니다. 굉장히 축복받은 집안이에요. 이 정도면 굉장히 건강하게 많은 후손이 살아남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벤자민 플랭클린 몇째냐? 이제 15번째. 그리고 아들로서 막내고 이 막내 아들이면서 동시에 여동생이 밑에 둘이 있는 이제 뭐 이런 상태가 될 수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아이가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굉장히 바쁘게 생업전선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처음에는 염색업을 하시다가 이제 이게 시장 수요가 너무 적다 보니까 비누나 이제 이제 촛불, 양초 이런 것들 만드시는 일을 하세요. 이제 근데 여기서 벤자민 플랭클린이 어쨌든 이 집안 형제들 중에서 이제 가장 똑똑한 축에 들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이가 17이나 있잖아요. 여기서 아들 중에 막내는 벤자민 플랭클린이었는데 이 막내 아들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바 되게끔 하겠다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그레마 스쿨, 그래서 이제 신학 과정을 밟게 합니다. 처음엔 그렇게 해요. 그래서 10살까지 이 신학교 과정, 그래서 라틴어라든가 언어도 배우고 이런 것도 하는 거죠. 과정을 통해서 벤자민 플랭클린이 똑똑한 아이구나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됩니다. 언어를 굉장히 빠르게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친구들도 이 벤자민 플랭클린을 보고 얘는 좀 뭔가 공부 쪽으로 될 것 같은 애다. 이제 이런 어떤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제 벤자민 플랭클린 스스로 돌아봤을 때 왠지 산수는 잘 늘지 않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또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책을 읽고 싶은 지식적인 어떤 호기심, 그 열망, 많은 걸 알고 싶은, 똑똑해지고 싶은 어떤 열망은 굉장히 강했던 학생이었다. 하지만 안타깝지만 10살까지만 그 교육을 받고 이제 집안의 생계가 어려져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염색업까지는 안 돼서 이제 비누나 이제 그 양초를 만드는 일에 그 아버지께서 벤자민 플랭클린을 투입해서 학교를 그만두게 합니다. 그러니까 벤자민 플랭클린이 정규학교 과정 제대로 못 마친 거예요. 어릴 적에 학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제 좌절이 된 겁니다. 이게 환경 여건으로만 놓고 보면.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2년간 도와야 됐고요. 이 과정에서도 벤자민 프랭클린은 지식에 대한 어떤 열망, 많은 것을 알고 싶은 열망을 포기하지 않았고 나중에 뒤에 내용도 보면 기회 있는 대로 책을 사고 계속 꾸준히 무언가를 배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교훈이 있죠. 학교나 정규 과정을 무조건 통과를 해야 위대한 인물이다거나 아니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비록 그런 과정에서 내가 이탈하거나 벗어나게 됐다 하더라도 꾸준히 바른 지식과 무언가를 어떤 깨달은 것에 대해서 그대로 살고자 하는 어떤 열망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다. 학교 간판이 없더라도 훨씬 더 지적이고 고상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독서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벤자민 프랭클린 통해서 이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어떤 그 일을 돕다가 이제 결국에는 또 그 위에 형이 있었어요. 형이 가업을 이어받을 줄 알았는데 형이 다른 기술을 배우고 나가버리게 되니까 졸지에 자기가 이제 아버지의 가업을 잇게 됐습니다. 근데 그걸 너무 싫어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건 못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도 아버지가 꽉 막힌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도 마을에서 나름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주변에서 이제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제 막 다툼이 났을 때도 아버지가 어떤 뭐 높은 고위 공직자 이런 건 전혀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아버지가 뭔가 말도 잘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찾아와서 묻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막내 아들 벤자민 프랭클린이 가업을 절대 잊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존중을 하면서 이제 여러 군데 뭐 벽돌 쌓는 일이라든가 목공소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돌면서 경험을 하게끔 또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기술을 배운다는 게 또 이제 대단히 매력적인 일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걸 눈여겨서 이제 보고 집에 와서 고쳐보는 거죠. 똑똑하기도 했을 뿐더러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적용해 보는 겁니다. 다 배운 지식을 이 사람은.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기도 했죠. 이론만 이렇게 알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집안에 어떤 실제로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고치는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면서 이제 자긍심과 뿌듯함을 느끼게 되고 거기서 더 이제 추가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은 학문에 대한 욕구도 연결돼서 이제 상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선원이 되고 싶어 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아버지께서 극구 반대했습니다. 이거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형제 중에서도 선원이 된 형제가 있었기 때문에 벤자민 프랭클린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그 형을 따라서 또 형이 여러 명 있었죠. 그 중에 어떤 형을 따라서 인쇄소에 이제 직공으로 이제 그 기술을 배우러 이제 마치는 떠나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했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대단히 잘 풀린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섭리해서 나에게 축복해 주신 일이었다. 거기서 글을 쓰는 법을 배우고 내가 생각하는 법을 배워서 내가 성장할 수가 있었다라는 이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